아침부터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색 구름이 마을 위를 천천히 지나가고 농길 사이에는 물안개가 피어올랐습니다. 김정수는 낡은 상 위에 제사 음식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된장국 냄새와 고소한 전 부치는 소리가 좁은 부엌 안을 채웠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오랜 세월을 닮아 조심스럽고 느렸습니다. 오늘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꼭 7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젊고 웃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 앞에 작은 향을 피우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또 한 해가 지났어요. 당신 없이도 이렇게 살고 있네요. 그녀는 식탁 위에 밥그릇을 가지런히 놓고 방 한구석으로 물러났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고 시계 초침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문 쪽에서 멍 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낯선 개 짖음이 빗소리 사이를 가르며 들려왔습니다. 정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비에 젖은 마당 한가운데 한 마리의 개가 서 있었습니다. 갈색 털이 젖어 몸에 착 달라붙어 있었고 눈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그녀는 문틈으로 개를 바라보다가 중얼거렸습니다. 이 비에 어디서 온 걸까? 개는 꼬리를 살짝 흔들며 문 앞에서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문을 열까 망설였습니다. 그때 이웃 김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순 씨, 저게 불길해요. 요즘 귀신이 개로 변해 돌아온다잖아요.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을 조금만 열고 개의 목줄을 살폈습니다. 목줄에는 낡은 금속 이름표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 위엔 흐릿하지만 분명한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박노. 정순의 손끝이 멈췄습니다. 그건 남편의 이름이었습니다. 순간 등줄기에 차가운 전율이 흘렀습니다. 비가 더 세차게 내리고 개는 고개를 숙인 채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정수는 숨을 들이쉬며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이 묘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물러서서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의 우연이겠지요. 밖에서는 여전히 빗소리와 함께 개의 가느다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수는 불을 끄고 방 안으로 들어가 이불을 덮었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마음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문 너머 어둠 속에서 무언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가만히 손끝으로 이불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자신도 모르게 속삭였습니다. 박노 씨 정말 당신인가요? 다음 날 아침 빗줄기는 잦아들었지만 마당은 여전히 축축했습니다. 김정수는 젖은 발로 마루를 쓸며 문득 어제의 개를 떠올렸습니다. 대문을 열자 개는 여전히 처마 밑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몸은 마른 듯 했지만 눈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개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가야지, 여긴 내 집이 아니잖니. 그녀의 낮은 목소리에 개는 꼬리를 살짝 흔들 뿐이었습니다. 정수는 마당 한켠에 놓인 제사 음식 그릇을 치우려다 멈췄습니다. 그릇 위엔 밥이 거의 그대로 남아 있었고 개는 손도 대지 않은 듯 했습니다. 먹지도 않았네. 그녀는 고개를 갸웃하며 그릇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다 시선이 개의 목줄로 향했습니다. 금속 태그에는 박노라는 글자가 여전히 희미하게 반짝였습니다. 그날 오후 마을회관에 나간 정수는 이웃들과 마주쳤습니다. 누군가가 개 이야기를 꺼내자 모두 한 목소리로 말했다. 귀신이요, 귀신. 죽은 사람 따라오는 거지. 요즘 그런 일 많다던데 조심해요. 정수는 애써 웃으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묘한 불안이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시장에 들러 멸치와 쌀을 샀습니다. 비닐봉지가 손에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문 앞에 도착하자 개는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문을 열고 마루 위에 봉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오래된 액자 하나가 떨어져 유리가 깨졌습니다. 남편의 사진이 그 안에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정수는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액자를 주워들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개는 조용히 그녀 옆에 다가와 코끝으로 깨진 유리 조각을 밀어냈습니다. 정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내렸습니다. 개가 그 손에 얼굴을 비비자 그녀의 눈가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밤이 되자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개는 대문 앞에서 젖은 털을 부르르 떨며 꼬리를 내렸습니다. 정수는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작은 담요 한 장을 들고 나갔습니다. 오늘만이야 알겠지? 그녀는 담요를 개 위에 덮어주고 천천히 문을 닫았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오자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요. 비바람은 창문을 두드렸고 멀리서 천둥 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정수는 불을 끄고 이불을 덮었지만 귀에는 여전히 개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모아 가만히 기도하듯 속삭였습니다. 박노 씨, 이건 당신 장난 아니죠? 며칠이 흘렀습니다. 비가 그친 마을은 다시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지만 김정순의 마음속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아침마다 마당을 청소하러 나가면 개가 마치 주인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정수는 그럴 때마다 일부러 모르는 척했지만 눈길이 자꾸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걸으면 개도 걷고 그녀가 멈추면 개도 멈췄습니다. 그 낯선 일상이 이상하게 익숙해져 버린 듯 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시장에 나간 정수는 상인들의 수군거림을 들었습니다. 그 집에 귀신 들렸대요. 남편이 개로 돌아왔다나 뭐라나. 밤마다 개 짖는 소리가 사람 목소리 같대요. 정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에 쥔 장바구니가 땀에 젖어 미끄러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보기는 멀찍이서 그녀를 따라왔습니다. 바람이 불어 낙엽이 굴러가자 보기는 낙엽을 쫓다가 금세 돌아와 그녀의 발치에 섰습니다. 정수는 무심히 손을 내밀어 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잠시 미소가 스쳤지만 곧 사라졌습니다. 이제 나도 참 미쳤나 봐요. 그녀는 속삭이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이웃 김할머니는 마당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정순 씨, 그게 아직 안 보냈어요? 사람 말 좀 들어요. 재수 없다니까. 정수는 아무 대꾸 없이 마당을 쓸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엔 힘이 들어가 있었고 빗자루 끝이 흙을 거칠게 긁었습니다. 보기는 그녀의 발치에 앉아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보기를 데리고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내리비치고 산길엔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정수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이제 여긴 위험해. 마을 사람들도 널 싫어해. 그녀는 돌아서려 했지만 보기는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보기가 앞발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놀라 멈춰섰습니다. 보기가 멈춘 자리엔 오래된 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습니다. 개는 계속 흙을 파더니 낡은 깡통 하나를 꺼냈습니다. 깡통 안에는 오래된 편지 봉투와 함께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정순과 남편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짧게 미안하다는 글씨가 보였습니다. 정수는 손끝을 떨며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고이자 보기는 조용히 그녀의 손등에 코끝을 대었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조용히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바람이 불고 나뭇잎이 흔들리며 작은 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그녀의 입가엔 오랜만에 미소가 스쳤습니다. 당신이 보낸 거였나요? 산 아래 마을의 불빛이 멀리 반짝였습니다. 정수는 보기에 머리를 쓰다듬으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땅속의 깡통을 다시 덮으며 속삭였습니다. 이건 우리만의 비밀로 해요. 그녀의 눈가엔 눈물이 흐르고 보기는 고요히 그녀의 옆을 지켰습니다. 이튿날 아침 김정수는 마당으로 나가 보기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걔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당 한구석엔 물그릇이 그대로 있었고 그 위엔 낙엽만 가득했습니다. 정수는 대문을 열고 골목을 둘러봤습니다. 늘 있던 자리에 없는 빈 공간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마음이 불안해져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길모퉁이마다 보기의 흔적을 찾아 헤맸지만 아무런 자취도 없었습니다. 정수는 동네 사람들에게 물었지만 다들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 귀신개요? 몰라요. 갑자기 안 보이던데. 잘 됐지 뭐. 이제야 평온하겠네요. 그녀는 답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숙였습니다. 마을 회관 옆을 지나던 중 마을 방송 스피커에서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도로 근처에서 개 한 마리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주인분은 연락 바랍니다. 그 순간 정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린 장바구니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쌀이 흩어졌습니다. 그녀는 맨발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도로 위엔 비에 젖은 흙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렸고 누군가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그게 주인이세요? 정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고 현장엔 피도 개도 없었습니다. 단지 젖은 풀밭 위에 낡은 목줄 하나가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손을 떨며 그것을 주워들었습니다. 목줄에는 어제까진 없던 금속 조각이 새로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글자를 읽었습니다. 미안하다. 이제라도 함께할게. 정순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눈물이 떨어져 금속 위에 닿자 글씨가 빛을 반사했습니다. 그녀는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주변을 비켜섰고 정순의 울음소리만 남았습니다. 그녀는 목줄을 품에 안고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당신이었군요. 그날 밤 문 앞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순이 불을 켜고 나가자 보기가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상처가 나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놀람과 안도의 숨을 동시에 내쉬었습니다. 어디 갔었어? 얼마나 찾았는데? 보기는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정수는 개를 안아 올리며 떨리는 손으로 상처를 닦았습니다. 이젠 절대 놓치지 않을게요. 그녀는 붕대를 감고 남편의 약상자에서 약을 꺼냈습니다. 방 안엔 약 냄새와 함께 잔잔한 라디오 소리가 흘렀습니다. 보기는 그녀의 무릎에 얼굴을 올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정수는 개의 숨결을 느끼며 손끝으로 털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과 위로가 뒤섞인 미소가 번졌습니다. 창밖에는 달빛이 내려앉고 부서진 유리 액자 사이로 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라도 와줘서 고마워요. 새벽 공기가 축축하게 스며든 이른 시간, 김정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잠에서 깼습니다. 가슴이 조여오르고 손끝이 저렸습니다. 그녀는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마루 너머에서 보기가 낑낑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수는 힘겹게 손을 뻗었지만 손끝이 바닥만 더듬었습니다. 보기야, 이리 와. 그녀의 입에서는 희미한 목소리만 흘러나왔습니다. 보기는 곧바로 방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녀의 곁에 서더니 크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짖음은 절박했고 집안의 공기가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밖을 지나던 우편 배달부가 소리에 놀라 대문을 열었습니다. 누구 있어요? 그는 문틈으로 머리를 들이밀었습니다. 보기는 더 크게 짖으며 안으로 그를 이끌었습니다. 정수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남자는 급히 휴대전화를 꺼내 119를 불렀습니다. 할머니가 쓰러지셨어요. 빨리요. 그의 목소리는 비처럼 떨렸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보기는 문 앞을 지키며 꼬리를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하자 개는 길을 터주듯 한쪽으로 비켰습니다. 정수는 산소호흡기를 낀 채 들것에 실렸습니다. 그녀의 손끝엔 여전히 보기에 털한 올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개가 계속 짖어서 들어왔어요.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구급대원 중 한 명이 중얼거렸습니다. 보기는 구급차가 멀어질 때까지 따라가다가 길 한가운데 멈췄습니다. 빨간 불빛이 멀어지자 개는 조용히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병원 복도엔 소독약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정수는 침대 위에 누워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의사는 심장 쇼크입니다. 고비는 넘겼습니다만 안정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 윤서진은 급히 내려와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놀람과 두려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정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돌리자 병원 입구 쪽에서 보기가 보였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저게 어르신을 살린 게래요. 서진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며칠이 지나 정수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창밖에는 햇살이 부드럽게 비추고 병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침대 옆에는 보기가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약하게 손을 들어 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넌 나를 살렸구나. 보기는 눈을 감은 채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병실 안의 공기가 따뜻해졌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젠 혼자가 아니네요, 박노 씨. 그 말에 보기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엔 오래된 그리움과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후 김정수는 퇴원 준비를 마쳤습니다. 의사는 천천히 움직이고 무리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는 그녀의 옆에는 보기가 묵묵히 걸었습니다. 차창 밖으로는 봄 햇살이 부드럽게 쏟아지고 나무에는 새싹이 움텄습니다. 며느리 윤서진은 운전대를 잡은 채 몇 번이나 뒤를 돌아봤습니다. 이젠 제가 자주 내려올게요.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저 보기만 있으면 괜찮아요. 그녀의 손등 위에는 보기의 머리가 얹혀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마당의 흙냄새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대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섞인 익숙한 공기가 퍼졌습니다. 정수는 조심스레 걸어 들어가 남편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여보, 나 다녀왔어요. 보기도요. 보기는 방 안을 한 바퀴 돌더니 남편의 의자 앞에 앉았습니다. 마치 그 자리가 자기 자리인 듯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서진은 청소를 하며 오래된 커튼을 걷고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햇살이 집안을 채우자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이 집, 이제 좀 밝아졌네요.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그 개가 사람을 살렸대요라고 말했고, 다른 이는 복이 덕에 기적이 났다네요 라며 박수를 쳤습니다. 이웃 김할머니도 더 이상 험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정수는 마당 한켠에서 밥을 지었습니다. 솥에서 밥 냄새가 피어오르자 보기는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밥그릇에 밥을 덜고 보기에게도 같은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같이 먹어요. 여긴 우리 셋이 사는 집이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단단했습니다. 밤이 되자 집안은 고요해졌습니다. 정수는 잠이 오지 않아 거실을 거닐다 남편의 방 앞에 섰습니다. 문틈 사이로 은은한 향 냄새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문을 열었습니다. 사진 앞에는 보기가 앉아 있었고 그 앞엔 자신의 목줄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놀라며 그 목줄을 손에 들었습니다. 달빛이 금속을 비추며 잔잔히 반짝였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대가 보내준 선물인가요? 정수는 목줄을 품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어깨 위로 보기가 머리를 기댔습니다. 두 존재의 그림자가 달빛 아래 나란히 드리워졌습니다. 새벽녘 창문 밖으로 희미한 빛이 번졌습니다. 김정수는 눈을 떴지만 방 안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보기의 발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대문 앞 늘 누워있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자 낙엽이 휙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순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보기야 보기야 어디 갔니? 그녀의 목소리가 고요한 아침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보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밥그릇을 채워두고 기다렸지만 그릇은 그대로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젠 떠났겠죠라며 위로 아닌 위로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속 허전함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동네 아이들이 산에서 뛰어내려왔습니다. 할머니, 산에 이상한 게 있어요. 정수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따라 올라갔습니다. 숨이 차올라 걸음을 멈추자 산비탈 아래에 작은 흙더미가 보였습니다. 그 위엔 둥근 돌 하나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정수는 무릎을 꿇고 돌을 쓰다듬었습니다. 돌에는 낡은 글씨로 박노라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여보, 당신이 데려간 거예요? 입술이 떨리며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바람이 불어 머리카락이 흩날렸고 들꽃잎이 돌 주변을 감쌌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돌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 따뜻한 촉감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뒤에서 윤서진이 조심스레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어머니, 같이 기도드릴게요. 두 사람은 말없이 손을 모았습니다. 새들이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가며 짧게 울었습니다. 산 아래로는 마을의 지붕들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표정엔 슬픔 대신 잔잔한 평온이 자리했습니다. 이젠 됐어요. 그 아이는 자기 자리로 돌아갔네요. 그녀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윤서진은 뒤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며 산길 위로 이어졌습니다. 그 길 끝에서 바람이 불었고 들꽃 향이 부드럽게 흩어졌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마을을 감싸고 김정순의 집 앞마당엔 노란 민들레가 가득 피었습니다. 대문 옆에는 작은 비석 하나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비석엔 단정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복이, 우리 함께한 날들 잊지 않겠다. 그녀는 매일 아침 그 앞에 물을 뿌리고
조용히 인사를 올렸습니다. 정수는 이제 지팡이 없이도 집안을 천천히 거닐었습니다. 얼굴에는 여유가 깃들었고 미소는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마당 한켠에서는 새 강아지 한 마리가 꼬리를 흔들며 뛰어다녔습니다. 그녀는 낮은 의자에 앉아 차를 마시며 개를 바라봤습니다. 넌 이제 이 집을 지키는 아이야. 보기처럼 착하게 살아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햇살만큼 따뜻했습니다. 주말이면 며느리 윤서진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장바구니에서 반찬을 꺼내며 웃었습니다. 이젠 여기 올 때마다 마음이 편해요, 어머니.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점심상을 차렸습니다. 된장국 냄새가 퍼지고 마당에서는 새들이 지저귀었습니다. 보기의 밥그릇은 여전히 남편의 사진 앞에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곳에 사료를 조금 덜어 놓았습니다. 여보, 오늘도 같이 드세요.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천천히 손을 모았습니다. 해가 기울며 마당 전체가 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정수는 차를 들고 문턱에 앉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이 살짝 흩날렸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속삭였습니다. 그날 당신이 보낸 아이 덕분에 저는 다시 살았어요.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새 강아지가 그녀 옆에 앉아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그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쓴맛도 결국 이렇게 따뜻하네요.